우리 시니어 여러분, 요즘 시장에 장 보러 나가시거나 은행 업무 보실 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뉴스에서는 연일 미국 금리가 어떻다는데 이게 도대체 내 노후 자금과 무슨 상관인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연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 바로 중립금리 재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어부터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5년, 10년의 대한민국 경제 흐름과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핵심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던 시절 말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내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립금리를 기존보다 훨씬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유지되는 이른바 적정 온도와 같은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예전보다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위기일까요?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금리의 바닥 자체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예전처럼 12%대의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고금리가 일상이 되는 뉴 노멀 시대가 2026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는 우리 시니어들의 생활비와 직결됩니다. 당장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고통받으실 것이고, 예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 속도를 이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금리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앉아서 재산이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여러분이 내는 대출이자와 받는 예금이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자, 그렇다면 왜 미국은 갑자기 중립금리를 높이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AI 혁명 중이고,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려는 곳이 많으니 돈의 가치인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적인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고, 이것이 임금을 올리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갈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면서 물건값이 싸지질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고금리 유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3% 중반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가 누렸던 0%대 금리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3년 전 아파트 담보대출을 끼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시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말만 믿고 변동금리를 선택하셨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 논의와 맞물려 한국의 금리도 요지부동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달 나가는 이자만 50만 원이 늘어났고,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식비까지 아끼고 계십니다. 반면 서울의 68세 박모 어르신은 작년 말에 중립금리 논의를 미리 접하고 자산의 일부를 금리 하락 시 수익이 나는 채권형 상품과 고정금리 예금으로 분산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매달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정보의 차이가 노후의 질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소식에 성급하게 고수익 보장을 외치는 위험한 투자처에 돈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들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연계형 사기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니 우리 상품은 10%를 보장한다라는 식의 가머니설은 100%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고금리 시대 시니어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황금성이 낮은 자산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것은 노후 생활비 마련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의 금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동금리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6 시니어 전환대출이나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가 있는지 주거래 은행에 가서 꼭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예금은 사다리 타기 전략을 사용하세요. 한꺼번에 큰 금액을 장기 예금에 넣지 말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쪼개서 가입하십시오.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는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뱅킹 활용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똑같은 예금이라도 창구보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할 때 0.20, 5% 피해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자녀들에게 묻거나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 차이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2026년부터 개편되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수령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물가 상승분만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더 유리한 수령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이다. 연금도 지금의 높은 금리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공부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킬 자산이 더 많은 우리 시니어가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중립금리체 설정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신호탄이며 우리 시니어들의 예금이자, 대출이자, 그리고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고금리가 일상이 된 2026년, 이제는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채는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은 쪼개서 관리하며 정부의 최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다리 타기 예금법과 디지털 우대금리 챙기기, 그리고 대출 구조 점검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무섭고 힘드시죠? 하지만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복잡한 정책들, 제가 다 공부해서 여러분께는 핵심만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위길 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은 이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기엔 너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봤어?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간대 준비해야 하라고?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친구분의 노후를 구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단독가구 지원 확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도 멈추지 않고 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